안녕하세요. 국어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강문매가 국어과 장호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 진행하는 영어외고 2학년 단과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누군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학생들이 내신 수업을 할 때 조금 잘못되게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어외고 어떤 기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맞춤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강북 메가스터디학원 국어과 장호영입니다. 꼭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2006년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과서 지문이라고 그냥 나와 있죠, 그죠? 만약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면서 거의 암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요. 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데 이 개념이, 자, 문제가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자주 보셨던 문제 유형일 거예요. 내가 암기한 거를 다른 작품에 적용시킬 수 없다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암기 필요해요. 내신 공부에 있어가지고. 근데 암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만 쉬운 게 아니고 다 같이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은 뭘로 갑니까? 등급으로 가죠. 자, 이렇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요것들을 꼭 맞춰 주셔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등급을 가르는 문제 유형에서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문 보면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요소인지 생각은 안 한 채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다 보면은 머리도 좀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선 이해 후 암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에는 다른 작품까지, 다른 예시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되는 부분들이 어떤 요소이냐, 보통 이런 거죠. 인물이 놓인 상황, 거기서의 정서나 태도, 그 다음에 표현법,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이 각각 어떤 요소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필기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선생님이 여기 뭐 수능식 접근법이라고 해놨는데, 쉽게 그냥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서 파악해야 될 요소를 알고 이걸 통해서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암기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지문에서 내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건데, 자, 이것들이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으셔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용어이고 기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작년 1학기 문학 시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교과서 내용에 충실합니다. 교과서 본문이라든가 학습 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암기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평이한 난이도가 좀 다수예요. 근데 뭐 사실 뭐 여기 제가 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쓴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무조건 맞추셔야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요 세 번째 거. 자, 세부적 내용에 담긴 정서란 표현법이라고 했는데, 이 세부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 자습서라든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해석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요소인지 꼭 파악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암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정서라든가 표현법을 다른 작품 속 정서라든가 표현법을 통해서
아까 봤던 그런 문제형을 통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어떤 지문에 대한 해석 능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면은 좋은 등급을 맞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은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사자성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죠. 사자성어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먼저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한 70% 이상은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등급이 높게 나오진 않겠죠. 대학은 뭘로 간다고요? 등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 지문에서 뭐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제의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꼭 있으셔야 좋은 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내신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에 대한 또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들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에는 또는 뭐 표현법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에는 다른 작품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예시를 동시에 이해를 하셔야 다른 지문에 다른 작품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죠.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맞춰가지고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국어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죠. 수학처럼.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영화 커리큘럼인데 일단은 용화여고 내신 대비 정말 선생님이 정확하게 본문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취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테스트를 볼 거고 적어도 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본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외적인 건 뭘 할 거냐? 뭐 제가 체질 개선이라고 해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모의고사라고 해서 3학년 거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이 어려운 걸 극복하고 나서 3학년에 맞이하는 것과 3학년에 가서 이 어려운 부분들에 맞닥뜨리는 건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3학년에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배운 부분들을 교과서 지문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년 쭉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자,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어는 국어 전문가한테 배우세요. 시간은 자, 화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용화여고 2학년 영어 설명회를 진행할 강북 메가스터디 영차쌤 김차옹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 용화여고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차쌤은 그런 용화여고 시험에 맞춰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 나가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용화여고는 왜 영차쌤과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섯 번째는 용화여고 시간표와 선생님의 마지막 당부로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북 메가스터디 고등부에서 용화여고 2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영차쌤 김차옹 선생님입니다. 저는 노원 도봉 지역의 고등학교들의 내신 경력이 다수이기 때문에 경력은 약 1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학교별 출제 경향, 출제 패턴, 그리고 학교별 학생들의 특성이나 성향까지 전부 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느냐? 첫 번째는 어휘력의 부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등의 다양한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겠죠. 자, 용화여고의 경우는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용화여고는 단어 부교재를 따로 선정을 해서 시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1강부터 15강, 약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되는 단어가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어요. 어휘력이 원래 강한 친구라면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단어가 많이 없어서 시험 범위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어휘력이 약한 친구라면 이 700개에서 800개 중에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어휘력이 강한 친구에 비해서는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배점은 약 12점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어휘력이 약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객관식 1, 2, 3, 4, 5번을 봐보시면 초록 색깔로 밑줄 그은 부분은 어휘력이 약한 친구라면 제대로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입니다. 즉,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암기를 하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 들어와서 1, 2, 3, 4, 5번 중에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포진을 해버리면 공부를 했지만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실제 용화여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서술형을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기 박스 안에서 deprive라고 하는 동사를 주고 밑에 있는 빈칸을 채우실 때에는 명사로 변형해서 적도록 해놨어요. 품사를 변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기에 박스 보시면 origin이라고 하는 기원, 근원이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root로 출제가 됐어요. 원문은 root였는데 그 단어를 시험에 들어올 때는 origin이라는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바꾸어서 주었기 때문에 어휘력이 약한 경우는 서술형에서도 역시나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빈약한 어법 지식입니다. 학생이 문법적인 지식이나 어법적인 지식이 심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문장, 고등학교 문장들은 사실은 다 난이도가 높고 문법이나 구문상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장들이 많은데 그런 문장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정확도가 당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법이나 어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영작 서술형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 용화여고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식 문제 한번 봐보시면 모두 고르시는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까다로운 어법이 출제가 됩니다. 보편적인 어법이 아니라 까다로운 어법이라고 제가 달아놓은 것은 제가 두 번째 초록 색깔 밑줄을 한번 봐보시면 result를 가지고서 분사구문의 능수동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result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거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고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 경우는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보편적인 어법이 아니라 까다로운 어법을 출제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서술형 6문제 중에 2문제가 어법을 고치는 문제고요. 4문제가 영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즉 서술형 6문제 모두 어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법 같은 경우는 틀린 부분을 2개 찾아서 고쳐 쓰는 건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봐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왔다 하면은 완전한 문장, 뭐 불완전한 문장 이런 거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들어와 있는 동사, 초록 색깔 밑줄 친 originate라는 동사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뜻을 잘 모르시면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 있는 예시 한번 봐보시면 not only but also 같은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놨고요. 그 다음에 컴마 include를 ing형인 including 분사구문으로 바꾸시는 기본적인 어법부터 심화된 어법까지를 모두 다 출제하기 때문에 용화여고는 상당히 심화된 형태의 어법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작 문제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얼핏 사진을 봐도 상당히 밑줄이 길죠. 부분 영작이 아닌 전체 영작입니다.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학생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문을 쓸 줄 알거나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문법, 어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심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긴 문장은 학생이 그 자리에서 영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해석을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용화요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거나 혹은 숙지해야 되는 지문이 많은데 이해 자체가 일단 되지 않으면 당연히 숙지하거나 암기하는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은 용화요고에게는 당연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치명적이겠죠. 모의고사는 내용 중심의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에서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용화요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범위가 많다라는 겁니다.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부교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강부터 15강, 15강씩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단어 약 700개에서 800개 정도가 되고요. 듣기도 마찬가지 부교재를 선정을 하고 있고 교과서도 2과 분량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분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복사기처럼 외우기에는 범위가 많을 거예요. 시험 범위가 작을 때는 깊은 공부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할래요 라는 친구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시험 범위는 무조건 복사기처럼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하고 영차쌤이 그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휘, 어법 관련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총 22문제 중에서 객관식에서 어법이 5문제고 어휘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은 6문제고 6문제 중 모두 어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2문제는 틀린 걸 고치시는 거고 4문제는 영작이지만 그 영작이 밑도 끝도 없는 문장을 영작하도록 말씀을 하시지는 않아요. 문법이나 어법적인 중요도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쓰라고 하시기 때문에 6문제 모두 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문제 중 내용 관련한 문제는 3문제밖에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내용 관련한 문제가 학생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용화요고는 3문제밖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차쌤은 과연 이런 용화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할까? 자, 첫 번째입니다. 내신은 6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자, 4주를 잡고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영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주 전에 영어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영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4주로는 상당히 빡빡해서 6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 하느냐? 비내신 기간에는 어휘나 어법, 독해, 심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공부가 내신 대비를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고 워밍업을 잘하면 본게임에 들어가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내신 대비 워밍업을 하고 내신에 들어간 친구들은 내신 시험 범위를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내신은 6주 전에 시작하지만 단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어는 정말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많이 필요한 공부기 때문에 시험 4주 전에 시험 범위 전체가 이미 완료가 됩니다. 암기다가 다 끝나고요. 시험 전까지는 3회독 이상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누적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1회독을 하고 있지만 누적 시험을 보다 보니 2회독, 3회독 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그걸 목표로 두고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회독 암기를 통한 완벽한 지문 숙지입니다. 용화요거는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내용을 이해하셔서 지문을 머릿속에 담고 시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 3회독 암기를 할 텐데 자, 1회독은 선생님이 영차쌤이 직접 포인트를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2회독은 그 핵심 포인트 덩어리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회독은 그 핵심 포인트 덩어리가 모여서 전문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역시도 매주 주말에 시험을 보면서 시험 범위를 완벽에 가깝게 숙지시키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용화요고만을 위한 특별한 논점 정리를 배부를 할 겁니다. 용화요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법
관련한 그리고 서술형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있거나 그 다음에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법과 서술형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암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문장 하나를 던져주고 문장 하나를 갖고 복사기처럼 그냥 무한 반복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 핵심 포인트의 덩어리 단위로 잘라져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줄어든 시간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료고요. 용화요거의 출제 경향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노원 도봉 지역 내신 경력 약 10년 정도에 해당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자체 제작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입을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1:1 피드백입니다. 사실 내신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학생별로 모르는 범위나 궁금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밀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교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학생 것을 첨삭하고 질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학생의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빨리 수정하고 해서 내신 시험을 보실 때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주말 피드백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신은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영차쌤인가? 왜 용화여고는 영차쌤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저는 자부합니다. 내신 관리의 끝을 제가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계속 학생에게 피드백을 받을 거고 계속 관리를 할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 집요하게 학생과 함께 갈 겁니다. 노베이스도 2등급으로 끌어올린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만 오시면 선생님의 양에 맞춰서 선생님의 공부에 맞춰서 따라만 오면 등급 점수는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원 도봉 지역 내신 경력만 약 1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의 출제 경향 패턴 그리고 각 학교별 학생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무한 자료. 학생의 공부가 완성이 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무한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강도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학생의 추가 공부를 돕기 위한 영상도 당연히 제공이 될 거고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논점 정리, 용화요거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도 당연히 다 제공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용화요거 이제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토요일날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이 피드백에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신은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 시간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반드시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나 이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른 시간에라도 반드시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서 피드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의 당부입니다. 자, 내신 점수는 시험 기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큰 따옴표 안에 넣어드린 말을 한번 봐보시면 비내신 기간에 심도 있는 심화된 공부, 아까 워밍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내신 기간에 집중적인 공부가 합쳐져서 내신 점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문제도 보셨겠지만 학생의 내공과 기본기가 없이는 고득점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이 더해져서 내신 점수가 나온다. 아, 깊은 공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설명회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용화요고 2학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과 내신 고득점으로 가는 최선의 가이드 용화요고 편을 담당하게 된 수학과 강사 박상후입니다. 자, 일단은 내신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수능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하는 수능 수학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저희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 두 가지 수1과 수2를 문이과 구분 없이 보게 될 거고요. 선택 과목 3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총 합쳐서 세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문항수랑 배점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통과목 수1과 수2에서 22문항이 출제되고요. 74점. 선택과목 한 과목에서 8문항 26점으로 배점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수1과 수2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수1과 확률과 통계는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우리 용화여고 2학년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수1과 확률과 통계죠. 물론 이과 쪽으로 대학교 입시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가 수능 시험 범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수1은 수능 시험 범위고요. 문과 쪽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들은 수1과 확률과 통계 모두 다 수능 범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1학년과 2학년의 공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만 좀 잘 챙기면 되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냥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 2학년 학생들부터는 내신이 곧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요? 내신에서 보는 걸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걸 수능에서 볼 거니까요.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신을 잘 준비하면 수능은 알아서 따라온다.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우리가 3학년 가서 공부할 때 훨씬 편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좋은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신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총 3단계로 나눠놨는데요. 개념 잡기 훈련, 적용 훈련, 실전 연습입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요 개념 가지고 언제까지 쓴다 그랬죠? 수능 보는 그날까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기본 개념들을 완벽하게 잡고 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만 잡으면 뭐 하겠어요? 내신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그리고 거기에다 수능 기출 문제까지 풀어봐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풀어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다 보니 시험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걸 제가 실전 연습이라고 잡아뒀습니다. 요거는 한 10주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총 4번을 보다 보니까 한 10주 정도 각 과정, 이 스텝 1, 2, 3, 요 3가지가 끝나는 게 한 10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스텝 1과 스텝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래서 학원을 내가 안 다니고 있다, 내가 요즘 공부를 좀 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학생들은 얼른 학원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텝 2부터라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개념이 조금 부족한데 어떡하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기초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화여고 내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 데이터 기준이고요. 네, 작년에 이제 수1과 확률과 통계 이렇게 두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요. 문항수는 보시는 것처럼 수1은 19문제, 확률과 통계도 19문제, 배점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사실 문제마다마다 상중하에 그 난이도를 조금 구별해 둘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난이도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요 난이도 구분은 사실 강사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학생들이 또 체감하는 난이도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은 뭐 우리 학교 내신 풀만해 라고 할 거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우리 학교 내신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조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용화여고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약간 난이도로 굳이 따지면 이건 강사의 입장입니다. 중하학 난이도부터 정말 상난이도에까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강사들이 보기에 정말 수학 시험은 나름 성의껏 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하고 난이도 스펙트럼이 넓은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건데, 자, 크게 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내신 기초, 내신 심화, 수능 기출이라고 잡아놨는데,
자, 내신 기초는 아무래도 난이도를 봤을 때 중하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난이도, 중하 난이도 요 정도의 문제를 다 맞추면 한 40점에서 50점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40점 맞으려고 학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신 심화까지 봐야 돼요. 이 내신 심화는 난이도를 굳이 따지면 한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상난이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용화여고가 내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기출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약간 중상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심화가 훨씬 어렵다. 뭐보다? 수능 기출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용화여고 수학 선생님들이 학생들 미리미리 수능에 좀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어렵게 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모든 것들 학원에서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가 학원에서 보는 교재도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화 프린트가 나갈 거고요. 마지막 수능 기출도 나가요.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용화여고에서 나오는 수능 기출의 난이도를 좀 보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프린트를 나눠줄 거고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학습 관리하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세 가지만 좀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 매 수업 종료 피드백 수업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이 피드백 수업이라는 건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직접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들은 첫 번째, 수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만 한다고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첫 번째,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과제 질문도 이때 해요. 네, 과제 질문도 이때 하고요. 저는 보통 학생들에게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문제집 이외에 한두 권 정도를 더 사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보는 그런 수학 문제집들의 궁금증들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뭐 모의고사나 뭐 추가적인 기타 궁금한 것들의 모든 피드백이 이 시간에 해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시험 4주부터는 모의 테스트를 좀 봐야겠죠. 자, 이걸 보는 이유는 학생들을 제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요.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학생들의 약점을 좀 제가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걸 모르고 똑같은 걸 알지는 못하죠. 학생마다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말로 물어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1회, 최소 1회 이상 테스트를 보고 그걸 제가 직접 걷어서 체크를 할 거고요. 아, A 학생은 여기 단원이 부족하구나. B 학생은 여기 단원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피드백 시간에 학생 개인별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도모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영상 및 강의 영상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저는 기초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3월 말 좀 있으면 4월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 위에 나와 있는 영상은요. 학생들의 과제로 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문제집에 모든 문제 풀이 영상을 다 찍어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필요했는지 개념 설명까지 다 찍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뭐 핸드폰이건 컴퓨터건 태블릿이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모르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답지를 보는 것보다 얘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물론 모르면 답지 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영상을 보면서 저의 해설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면 훨씬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개념 수업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 선생님, 저는 개념 수업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업 영상을 좀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영상들을 좀 찍어서 뭐 2번, 3번, 4번 계속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용화여고 수학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학원에선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용화여고 수학 시간표가 잡혀 있고요.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6시부터 9시까지는 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제가 이제 1대1 개인 피드백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요거는 시험이 좀 다가오면 시간대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요일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3시간 수업에 1시간 피드백으로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시험이 다가오면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수업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학생 개인별로 맞춤 수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시험이 좀 다가오면 이제 판서 수업하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고 피드백 수업은 조금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영상 속에서는 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시간을 잡아놨지만 시간이 좀 시험이 다가오고 나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요일, 많은 시간을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나 학원을 못 정하시거나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뭐 당연히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 저 박상호 강사에게 맡기면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